안녕하세요. 이커머스 시장의 변화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저는 펀펀 창업 마케팅 연구소의 안용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제 같이 할 이야기는 이커머스 시장의 변화와 라이브 커머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주로 농민분들 맞죠? 네, 맞죠? 라이브 커머스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죠. 라이브 커머스.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제 심도 있게 좀 얘기를 좀 나눌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커머스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전통시장, 청주 같은 경우는 육거리 시장이 있죠. 전통시장에 아직도 많이 갈 겁니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육거리 시장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옛날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전문점이 생기고 백화점이 생기고 대형마트, 주로 시장을 이제 대형마트로 좀 많이 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올해 쭉 이어지고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시장이 작년하고 올해 급격하게 성장했어요. 네, 급격하게 성장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밖에 잘 안 나가죠. 밖에 잘 안 나가다 보니까 급격하게 성장했고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은 점점점 성장률이 떨어지고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꼭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아니고요. 그 전부터 그래 왔어요. 이 자료도 보면 2018년도 자료예요, 사실은. 그런데 작년에는 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그 성장의 중심축에 있던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에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는 뭐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커머스가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세계에서 성장 속도로 따지면 한국이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자, 그 중에서 점유율을 잠깐 보면 네이버가 있고요. 네이버는 원래 포털 사이트였죠. 그리고 쿠팡이 있고요. 쿠팡은 원래 옛날에 소셜 커머스를 시작했고요. 이베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베이가 어떤 회사죠?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옥션과 지마켓, 이것이 바로 이베이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변화가 있었죠. 2020년에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가 27조로 17%, 그리고 쿠팡이 22조로 13%, 그리고 이제 이베이인데 이 이베이를 신세계, 즉 이마트죠. 이마트에서 이제 사들입니다.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베이가 이제는 신세계의 계열사로 변했죠. 즉 이베이가 변한 게 아니고 이베이에 있는 옥션, 지마켓 이거를 이제 신세계가 사들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표에 보시면 신세계가 거의 꽃이었는데 SSG닷컴이 신세계죠. 3.9조로 거의 이제 꼴찌였는데 지금은 3위가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작년에 큰 변화가 있었고요. 이 온라인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요. 이 이커머스 플랫폼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옥션이나 지마켓,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인터파크가 있었죠. 1990년도 후반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인터파크, 옥션, 지마켓 11번가 이렇게 쭉 회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과 이제 대비되는 자사몰이라고 해서 카페24나 메이크샵이나 이런 솔루션을 활용해서 개인 쇼핑몰, 특히 의류, 여성 의류, 남성 의류 이런 의류 회사들은 자사몰을 구축해서 많이 사업을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고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이제 오픈마켓과 자사몰이 경쟁 체제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네이버가 뛰어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네이버 N샵인가? 이름이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2000년도 후반에 이렇게 생긴 거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N샵인가 생겼고
그 다음에 스토팜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스토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소셜 커머스라고 해서 UMF, 티몬, 쿠팡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소셜 커머스는 여러분들이 뭐 식당 새로 생긴 데서 뭐 할인 쿠폰을 줘가지고 식당에 가서 이제 맛을 본다는 개념, 여행 상품, 뭐 공연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 커머스라는 개념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쿠팡이 새로운 약진을 준비하죠. 전국에 물류센터를 막 깔기 시작을 해요. 요거는 이제 미국에 보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 배송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송. 우리나라는 오늘 구매하면 언제 오죠? 오늘 구매하면 언제 오죠? 그래요. 내일 와요. 내일. 자, 그런데 오늘 저녁 9시에 구매하면 언제 오죠? 내일 안 오죠. 절대. 그렇죠. 내일 모레 오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내일 발송을 하고 내일 모레 우리가 받게 돼요. 좀 늦으면 그 다음날 또 배송 우리가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쿠팡은 이런 물류 시스템을 속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속도. 자, 여러분 쿠팡의 로켓 와우 회원이고 로켓 배송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면 오늘 저녁 11시 59분 이전에만 여러분이 구매를 하면 내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전국에 촘촘하게 깔려있는 물류센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아마존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오늘 주문하면 오늘 뭐 3시 뭐 또 2시 이렇게 이전에만 주문하면 언제 받죠? 내일 받아요. 근데 미국은 원래 우리나라보다 땅이 좀 크다 보니까 오늘 주문하면 3일 후, 4일 후, 막 5일 후 막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전국에 물류센터를 깝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오냐면 이길 배송 시스템, 당일 배송 시스템, 그리고 심지어는 4시간 배송 시스템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벤치마킹한 게 우리나라의 쿠팡이고요. 쿠팡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촘촘하게 물류센터를 깔아서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늘 밤 11시 59분 이전에만 로켓 배송 상품을 주문하면 언제 받아요? 내일 받습니다. 요게 의외로 편리합니다. 의외로. 그래서 급한 것들은 여기 쿠팡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 습관이 돼서 급하지 않아도 쿠팡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배송 시스템을 완전히 시간을 바꿔놓은 게 바로 쿠팡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도 이런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혁신을 좀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는데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점점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예요. 여러분 TV 홈쇼핑 아시죠? TV 홈쇼핑은 뭐예요? 우리가 TV를 틀면 쇼호스가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실시간이죠. 그리고 내가 주문을 하면 우리에게 제품을 집으로 배송해줘요. 자, 우리가 이제 쇼호스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프라인에서는 가게를 가서 그냥 가게 주인에게 옷가게 주인에게 옷 한번 입어보겠다. 그래 입어보고 벗어보고 또 입어보고 하면서 내 몸이 맞나?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죠. 이 옷감의 질은 어떤지, 이 옷감은 세탁 방법은 어떤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에서 아까 했던 이제 옥션이나 G마켓, 스마트 스토어, 쿠팡, UMF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 여러분 제품을 구매하면 어때요? 우리가 입어볼 수 있나요? 만져볼 수 있나요? 먹어볼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나 TV 홈쇼핑에서는 그런 것들을 쇼호스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TV 홈쇼핑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뭐냐? 내가 지금 궁금한 걸, 제품을 보면서 지금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쇼호스트에게. 어떻게 물어봐요? 자, 그런데 그걸 바꿔놓은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앞에 보고 계신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핵심은 뭐냐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면 옷가게를 하는 여러분 이제 농장을 하시면 여러분이 팔고 있는 요즘 이제 한참 대추철이죠. 대추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수확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대추를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할 때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 많이 활용하시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이런 거 활용하셔서 판매를 하시는데
단지 텍스트나 뭐 이미지 또는 동영상도 올려놓긴 하죠. 그러나 고객과 소통이 잘 안 되죠. 물론 이제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톡톡이란 걸 통해서 소통을 하긴 하지만 실시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여러분이 대출을 판매하면서 라이브 스마트폰에 라이브 솔루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먼저 나온 게 그립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네이버 쇼핑 라이브, 카카오의 쇼핑, 카카오는 톡딜 라이브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카카오 쇼핑 라이브, 쿠팡의 쿠팡 라이브, 배달의 민족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배민 라이브.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솔루션을 딱 켜놓고 내가 대추밭에서 대추를 따면서 먹어보면서 포장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물어보죠. 대추가 맛이 어때요? 대추가 당도는 어때요?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아삭한가요? 껍질은 두껍지 않나요? 배송은 언제 하나요?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라이브를 딱 켜놓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럼 고객은 어떻게 물어보나요? 예, 채팅창이 있어요. 채팅창에 있는 채팅으로 고객은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해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게 바로 뭐냐면 라이브 커머스고, 여러분이 라이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고객과의 소통, 가장 중요한 TV홈 쇼핑,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TV홈 쇼핑과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객과의 소통을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TV홈 쇼핑도 물론 이런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좀 불편하죠. 그러나 라이브 커머스는 여러분의 손에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그리고 방송하는 분들도 스마트를 켜놓고 방송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고요. 네, 요 화면에 보시면 뭐 이제 제가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1세대는 뭐 이렇게 옥션과 G마켓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사몰들 이렇게 1세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2세대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유메프, 티몬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그립이라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방송을 하는 이런 3세대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쇼핑 라이브, 네이버 쇼핑 라이브, 카카오의 카카오 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배민 라이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죠. 자,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젠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돼. 혹시 여기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은 되지 않아요. 소통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계시면, 물론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좀 하면 소통이 참 되고 좋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죠. 한번 여러분 혹시 그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해보신 분이 있나요? 스마트 스토어는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고 계실 거예요. 또는 이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1세대인 옥션이나 G마켓, 옥션이나 G마켓, 인터파크 등의 여러분이 생산하는 농산물, 그게 뭐 대추도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생산하는 토마토도 될 수 있고요. 뭐 마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여러분이 생산하는 농산물 또는 여러분이 가공한 거, 뭐 대추 뭐 칩이나 대추 즙이나, 그리고 흑마늘이나 토마토 즙이나 뭐 마늘환이나 뭐 이런 것들, 또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여러분이 이제 가공하고 있는 이런 가공식품들을 여러분이 아마 처음에 온라인에 판매를 하려고 할 때 주로 어떻게 판매하셨나요? 그렇죠. 되게 옥션이나 G마켓,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사실 옥션이나 G마켓에 여러분의 물건을 그냥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옥션이나 G마켓은 어떤 데냐면 여러분의 물건을 올리면 그거를 소비자가 구매를 하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느냐? 옥션이 있어요. 중간에 G마켓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G마켓에 물건을 올려놓고 여러분의 상품을 올려놓고 고객이 주문을 하면 주문하면 뭐가 들어오죠?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는데 비용 이제 결제를 하면 카드를 결제하든 뭐 현금을 결제하든 돈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의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죠. 어떻게 되나요? 옥션으로 들어가죠. G마켓으로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뭐 7일 후나 14일 후에 여러분의 통장으로 들어오죠.
자, 요렇게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옥션이나 G마켓이죠. 요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판매를 아마 시작할 겁니다. 온라인에 판매를 하는 게.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농장을 사진을 찍고, 여러분의 뭐 대추를, 여러분의 토마토를, 여러분의 뭐 흑마늘을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대해 설명을 해주죠. 여러분의 농장 설명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장과 농장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 어디서 생산하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또는 이제 좀 더 하면 동영상도 이렇게 수확하는 장면들, 이렇게 이제 가꾸는, 예를 들면 이제 사과를 가꾸는, 사과나무를 가꾸는, 또는 대추나무를 가꾸는 이런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죠. 자, 그렇게 이제 고객을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뭐, 심지어는 그냥 사진 한 장 딱 올려놓고 옥션에 여러분의 상품, 여러분이 생산하는 대추 뭐 1kg에 뭐 2만 원이다. 사과, 예를 들면 이제 뭐 5kg에 뭐 3만 원이다, 4만 원이다. 요즘 한참 또 부사 또 수확할 때죠, 여러분. 자, 이런 거 올려놓고 이제 판매를 하죠. 어디다? 옥션이나 G마켓에.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배우죠. 스마트 스토어는 스스로가 옥션보다는 저렴하다. 그쵸? 스스로가 훨씬 더 저렴하죠.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여러분의 상품을 이렇게 올려놓고 판매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상품이 어디에 노출되죠?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스마트 스토어에다 여러분의 상품을 딱 올려놓으면 그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은 링크를 여러분의 지인이나 뭐 단골 고객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링크를 딱 보내서 그게 판매가 되면 혹시 스스로가 나가나요? 나가지 않나요? 아시나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예, 몇 퍼센트라고요? 예, 0%입니다. 예? 아마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 강의 주제는 오늘 아니지만 조금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옥션이나 G마켓에다가 수수료를 물건을 올려서 판매를 하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옥션이나 G마켓이기 때문에 옥션이나 G마켓에서 한 10%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예, 품목마다 좀 카테고리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10% 정도를 가져가는데 여러분이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여러분의 상품을 올려서 여러분의 대추, 여러분의 사과, 여러분의 뭐 토마토 이런 것들을 올려서 판매를 하면 판매를 하는데 그 링크를 여러분의 지인에게 카톡이나 또는 여러분의 블로그에 글을 써서 그 링크를 걸어서 판매를 하면 수수료가 몇 %요? 네, 0%입니다. 놀라셨죠? 네,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자, 0%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랬죠? 강의를 딱 갔는데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면 수수료가 2%야. 그래서 옥션이나 G마켓에서는 한 10%인데 2%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카드 수수료 뭐 3.74%. 또 이거 이제 제품에 따라 좀 틀려요. 카드 수수료 요새. 카드 수수료가 요새 2.2%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것도 이제 좀 틀리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제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면 연동 수수료 2%라고 얘기를 하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드 수수료는 3.75%니까 합치면 5.74%, 3.74%입니다. 5.74% 정도 되니까 뭐 옥션이나 G마켓보다 훨씬 더 수수료가 더 저렴하죠. 자, 어쨌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스마트 스토어는 몇 퍼센트? 0%라고 했어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고 그냥 판매를 카톡이나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판매를 하면 그냥 스마트 스토어로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인이나 단골 고객 말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이버에 네이버 쇼핑이라는 공간으로 여러분의 상품이 상위 노출이 되어야 돼요. 상위 노출, 즉 네이버 쇼핑에서 1페이지에 왔다. 여러분 상품 판매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이버 쇼핑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대표 키워드, 여러분 대추를 판매한다? 그러면 보온에서 판매한다? 그럼 보온 대추 또는 더 큰 키워드가 대추죠. 대추라는 키워드로 만약에 여러분의 상품이 상위 노출됐다? 어디서? 네이버 쇼핑에.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네이버 쇼핑에 노출돼서 판매될 때 비로소 2%라는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옥션은 몇 프로요? 대략 10%고요. 네이버는 몇 프로? 네이버 쇼핑은 몇 프로요? 2%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이버 쇼핑에 노출될 때. 자, 그럼 여러분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무조건 올리기만 할 게 아니라 네이버 쇼핑에 노출돼야 되는데 네이버 쇼핑에 노출돼서 판매될 때 2%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랑 얘기할 거는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자, 네이버에도 라이브 커머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궁금하도록 여러분이 궁금하도록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라이브에 대해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 아까 제가 TV홈 쇼핑과 지금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아니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라이브 커머스가 TV홈 쇼핑과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방송을 켜고 쇼호스트나 또는 생산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라이브 커머스는 뭐라고 했죠? 고객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소통을 잘 되게 할 수 있다. 고객이 채팅창에 물어보면 자, 대추가 껍질이 어떤가요? 오늘 대추 구매하면 언제 배송하나요? 배송비는 얼마인가요? 고객이 물어보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댓글로 떠요. 그럼 여러분은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그렇게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그거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고객에게 송출되는 게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라이브 커머스는요. 그립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지금도 그립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네이버는 고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고객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등장한 회사가 있으니 바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입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들을 한번 보면 요건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소비자와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성장 규모를 한번 볼게요. 한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성장 규모를 보면 2020년 코로나가 언제 터졌죠? 올해는 2021년이고 작년에 터졌죠. 작년에 한 3조 원 정도 되는 시장, 아니 재작년 2020년 작년에 한 3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었어요. 라이브 커머스가. 자, 그런데 올해는 여기 보면 이거 작년 자료입니다. 5조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올해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훨씬 더 많이 성장했을 것 같아요. 2022년 내년의 성장 규모를 보면 뭐 한 6조, 7조 얘기하는데 더 성장했을 것 같아요. 2023년은 9조 얘기하는데 10조 원은 훨씬 넘길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자, 분위기가 그런데 이 얘기 한번 뭐 하고 지나갈게요. 제가. 여러분 10년 전에 지금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농민분들이 이 대부분이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00년 초반에 온라인 쇼핑몰이 이렇게 이제 막 급성장, 시장에 떠오르고 있을 때, 나오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뭐냐면 의류예요, 의류. 여성 의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성 의류 쇼핑몰, 자사몰이라고 하죠. 3,000개가 넘어요. 전국에. 충북에 보면 청주에도 여성 의류 쇼핑몰로 성장한 회사들, 자사몰 키워가지고 성장한 회사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이런 의류 위주로 이제 해서 2000년 초반에 이렇게 성장, 의류나 뭐 하여튼 잡화나 이런 것들로 해서 성장을 했는데요. 농산물을 가지고 2000년도에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2010년도가 도래하고 2010년도에 점점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농민분들이, 농업 경영체분들이 옥션이나 지마켓에 농산물을 올려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올려서 판매하기 시작했으니까 아까도 했지만 스마트 스토어예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농산물을 올려서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주변에 있는 농민분들 보세요. 물어봅니다. 우리 친구 스마트 스토어 혹시 하고 있어? 하는 분 많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이제 물어보세요.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 팔고 있어? 네. 가공하시는 분들 특히 거의 90% 이상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 농민분들에게 혹시 라이브 커머스에다가 라이브 커머스를 켜고 물건 판매해 본 적이 있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 1명? 아니 100명 중 1명도 없을 겁니다. 물론 라이브 커머스를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벤트식으로 직접 농민 대표님께서 라이브를 켜고 라이브 솔루션을 켜고 물건을 팔아보신 분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농민분들의 시장에서 온라인의 어떤 받아들이는 속도는 옷을 팔거나 아니면은 뭐 전자제품을 팔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속도가 느린 거는 인정하셔야 돼.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아무도 농업 경영체분들께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신 분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저에게 듣고 계신 분은 행운입니다. 여러분, 라이브로 물건을 이제는 팔아야 돼요. 5년 전에 스마트 스토어로 물건 파시는 분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 거의 다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세요. 제가 한번 이제 잠깐 인터넷으로 한번 나가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화면을 잠깐 나가 보면 요즘 한참 수확하고 있는 자, 네이버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한참 수확하고 있는 게 뭐죠? 대추. 자, 우리 이제 충북이니까 보온 대추 한번 해볼까요? 보온 대추. 자, 보온 대추라는 키워드만 해도요. 자, 여러분 잠깐 요것 좀 이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잠깐만 키가 한번 화면을 좀 확대를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 확대해 보면 여기 더 있죠. 여기 뭐라고 써 있죠? 3889라고 써 있죠. 요게 뭡니까? 맞아요. 보온대추라는 키워드로 올려놓은 상품의 개수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바로 뭐냐면 네이버 쇼핑입니다. 네이버에 노출되는 보온대추라는 키워드로 노출되는 상품의 개수가 몇 개였죠? 3889개라는 거예요. 와, 경쟁이 어마어마하죠? 대추라는 키워드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대추. 자, 대추를 한번 검색해봤어요, 제가. 자, 대추. 자, 뭐죠? 이것도 방금 전에 보셨듯이 네이버 쇼핑에서 대추라는 키워드로 제가 검색을 해본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거. 물론 대추는 보온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고 지금 보온대추 축제가 끝났나요? 아직 하고 있나요? 어쨌든 제가 방송을 찍는 오늘 날짜로 봤을 때 보온대추 축제 아직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국에 대추를 생산하는 농가가 이제 보온뿐이 아니라 경산도 있고요. 전국 각지에 많이 있죠.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즘은 보온에서 주로 재배하는 타원형의 복조대추뿐만 아니라 동그란 그리고 큰
사과 대추를 재배하는 농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요? 152,561개의 상품이 대추라는 키워드로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키워드로 해서 여러분 1등 할 수 있나요? 상위 노출할 수 있나요? 어마어마한 경쟁이죠.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네이버 쇼핑입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쇼핑이 노출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여러분의 상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려놓은 상품이 네이버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의 상품을 네이버 알고리즘이 위로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그 규칙이 뭐였죠? 제가 아마 저번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 강의예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이버 쇼핑의 상위 노출이 결정되는데, 여러분이 올려놓은 상품이 최신에 올려놓은 상품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상품이 클릭을 많이 받았는가, 그리고 많이 판매가 되었는가, 매출이죠. 그리고 구매평이 많은가, 그리고 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는 찜이 많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상품명은 길지 않고 정확한가, 그리고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점수를 내서 네이버는 이 상품이 고객들에게 보여졌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과 합리적인 제품이고 좋은 제품인가를 판단해서 네이버가 순위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네이버 쇼핑 적합도 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 보여지는 건데, 보셨지만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심합니다. 대추라는 키워드 152,561개의 상품이고, 그 중에 여러분이 1위를, 아니면 첫 페이지라도 와야 여러분의 상품이 판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이제 대표 키워드 뿐이 아니라 세부 키워드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대표 키워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네이버 쇼핑 있지만, 요즘 대세인 라이브 커머스가 또 있어요. 자, 여러분이 상품을 올려가지고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돼서 여러분의 스마트 스토어로 하루에 들어오는 고객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번 카운팅 해보신 적 있나요? 스마트 스토어에 가면 통계라는 게 있어요. 한번 카운팅 해보신 분도 있을 거야. 그거 해보셔야 돼, 사실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쇼핑몰로 몇 명이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몇 명이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고, 그리고 어떤 연령대가 어떤 분들이 내 제품을 구매했고,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많이 들어왔고,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통계 자료를 봐야 되는데, 자, 몇 명이 하루에 들어오는지도 다 통계 자료가 나와요. 자,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오늘 몇 명이 들어왔을까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이 어마어마하죠. 사과도 한번, 요즘 또 사과철이니까 검색해 볼까요? 사과라고 검색을 하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세요. 몇 명이요? 몇 개요? 988,657개의 상품이 게시되어 있고요. 그 중에 여러분은 1페이지 정도에는 와야 여러분의 상품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경쟁이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여러분의 상품이 10페이지 아니면 100페이지에 있다, 하루에 한 명도 스마트 스토어에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있는, 제가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자, 요거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요. 라이브 커머스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변 농민분들 중에 직접 라이브를 하신 분이 있느냐? 물어봐 달라. 물어보세요. 자, 내일은 제가 또 영동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요. 한번 물어볼 거예요. 오신 분들에게 한 40분 정도 참여하신다고 하는데 물어볼 겁니다. 농민분들에게 직접 라이브를. 쇼호스가 옆에 끼지 않고 쇼호스랑 같이 하지 않고 혼자 라이브 커머스 해보신 분이 있느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없을 거요. 손에 꼽을 정도. 아니 100명 중에 1명도 없을 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활용하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립과 쇼핑 라이브, 톡딜 라이브. 자, 네이버는 쇼핑 라이브, 카카오는 톡딜 라이브. 자, 카카오도 이름을 좀 바꾸긴 했죠. 카카오 쇼핑 라이브로 바꿨어요. 그리고 잼 라이브, 배민 라이브, 쿠팡 라이브, 이렇게 이제 라이브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고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채팅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채팅을 통해서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강점이다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그림 라이브다. 자, 화면에 보시면 압니다. 자, 그리고 잼 라이브라는 것도 있고요. 쇼핑 라이브, 네이버 쇼핑 라이브, 톡딜 라이브, 배민 쇼핑 라이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국. 자,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 자, 이 나라는 라이브를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IT 강국이고 온라인에서 굉장히 빠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시작한 게 중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늦게 시작했느냐, 왜 좀 늦었느냐.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거의 시작이 됐고 올해 막 크게 대단하게 성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국은 이미 2017년도에 여기 딱 보시면 3조 2천억 원, 150억 위안이고요. 3조 2천억 시장. 작년에 우리나라가 3조 시장이었죠. 그런데 중국은 이미 2017년도에 3조 시장이었고요. 2020년도 작년 약 165조 시장으로 성장했고요. 올해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자, 중국에는 샤오홍수라는, 여기 보시면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를 표방한 온라인 쇼핑몰로 해외 각국의 상품이나 문화 활동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여기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자,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니 텐센트니 하는 이 우리나라의 뭐 옥션이나 지마켓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쿠팡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알리바바나 텐센트도 라이브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뛰어들었고요, 이미. 중국에는 왕홍, 우리나라 얘기하면 이제 뭐 연예인 또는 뭐 셀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왕홍들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연예인들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죠. 주로 개그맨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왕홍들이 인플루언서로서, 우리나라는 또 인플루언서로서 중국 경제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 명의 인플루언서가, 한 명의 왕홍이 1시간 동안 라이브 커머스를 했는데 상품을 200억을 팔았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 TV홈 쇼핑도 1시간에 200억을 팔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왕홍들은 1시간에 200억까지도 팔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라이브 커머스는 왜 이렇게 중국보다 늦게 성장했을까요? IT 강국이고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TV홈 쇼핑이 너무 잘해요. 사실은 TV홈 쇼핑의 퀄리티가 이 상품을 판매하는, 영상을 송출하는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역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가 좀 늦었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라이브 커머스, 자영업자들, 옷을 파는 자영업자들, 전자제품을 파는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급격하게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고 올해는 이제 농민들도 경영체분들도 속속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역설적으로 TV 홈쇼핑 때문에 우리나라의 라이브는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말고요. TV 홈쇼핑을 한번 해보신 분도 있어요. 저는 이제 컨설팅, 이제 온라인 판매,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나 온라인 판매 마케팅에 대해서 현장 코칭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 코칭했던 업체 중에 TV 홈쇼핑에 주로 자주 나간 업체가 있어요. 진천에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 TV 홈쇼핑 많이 나가는데 우리나라의 CJ나 이런 뒤에 보시면 CJ나 롯데나 GS 홈쇼핑 같은 대형 쇼핑몰에서 여러분이 TV 홈쇼핑을 하려면 최소한 5억 정도는 팔아야 됩니다. 그 이상 팔아야 흑자고요. 그 이하로 팔게 되면 적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산물 가공품으로 5억 원어치를 만든다? 이 만드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 이상 팔아야 또 흑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 TV 홈쇼핑과 비슷한 라이브 커머스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야, 쉽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산하고 있는 대추든 사과든 토마토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쉽게, 그리고 또 가공하고 있는 뭐 대추즙이든 사과즙이든 뭐 토마토즙이든 흑마늘 액기스든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이런 가공품들을 쉽게 라이브를 켜고 판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TV 홈쇼핑은 매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 제가 알기로 한번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1억 원. 뭐 장비 세팅하고 여러 가지 스튜디오 세팅하고 하는데, 그리고 인력 들어오는데 이런 비용으로 최소한 1억 원 정도가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또 원 마진이 또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5억 정도는 판매를 해야 좀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준비도 힘들고 일단. 그러나 TV 홈쇼핑이 아니라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라이브 커머스는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상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물론 많이 준비해서 많이 팔리면 좋죠. 그러나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카메라 세팅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그립 라이브나 여러분의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그냥 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거치대에다가 딱 거치하고 그냥 방송을 하시면 돼요. 라이브를 송출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고객과 소통하고, 여러분이 된장을 팔고 있는데 된장을 가지고 이제 된장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된장이나 고추장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육볶음을 만들었다, 뭐 또는 불고기를 만들었다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요리하면서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예요. 10만 원이 팔려도 좋고요, 100만 원이 팔려도 좋고요, 1000만 원이 팔려도 좋습니다. 왜? 세팅한 건 뭐가 밖에 없어요? 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장비 세팅비라는 거 필요 없습니다. 좀 환하게 하려면 조명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정도는 필요하겠죠. 요 정도 뭐 비용 10만 원? 또 거기다 이제 마이크 정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뭐 20만 원, 30만 원. 크게 비용 써봤자 50만 원 이내로 장비 세팅하고요. 그냥 그게 없어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누구의 수수료 낼 필요 없고요.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활용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라이브를, 여러분의 대추, 여러분의 사과, 여러분의 된장, 고추장, 토마토를 라이브에서 판매하면 되는 거죠.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 있네요. 1000만 원 팔아도 좋고요, 500만 원 팔아도 좋고,
10만 원 팔아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에요. TV홈 쇼핑을 나가려면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어요. 매출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장비 세팅에 대한,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부담. 그러나 라이브 커머스는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요, 라이브 커머스가 여러분이 판매하고 여러분이 생산하고 있는 뭐 대추, 그러면 대추밭에 가셔서 스마트폰 딱 거치해 놓고 그 앞에다 책상 하나 놓고 여러분의 대추 따서 바구니에 이렇게 가득 담아 놓고, 그리고 여러분의 판매하는 뭐 28mm, 뭐 30mm, 32mm짜리 대추 이렇게 박스에 넣어 놓고, 그리고 먹어가면서 대추 따면서 먹으면서 여러분의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만약 화훼 농가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뭐 이제 화훼 중에 벵갈 고무나무를 요래 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벵갈 고무나무를 물을 뭐 10일에 한 번씩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걸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놔야 된다. 그리고 벵갈 고무나무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스마트폰을 켜놓고,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동영상이나 사진 찍을 땐 주로 가로로 찍죠. 그런데 라이브는 이제 세로로 찍습니다. 세로로. 스마트폰 세로로 이렇게 스마트폰 거치대, 삼각대 위에다 이렇게 거치해 놓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시죠? 거치해 놓고, 여러분이 판매하는 화훼, 화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고객들이 질문이 막 들어옵니다. 언제 배송하나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주문하려면 어디서 주문하면 되나요? 이런 것들이 막 질문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대답을 하면서 고객과 뭐 하는 거죠? 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들은 건 뭐만 있어요? 그냥 여러분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삼각대 없으면 그냥 책상 위에다 의자에다 올려놓고 할 수도 있어요. 드는 비용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방송을 켜놓고 송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뭐만 하시면 돼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내 상품을 올리고 판매를 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은 판매할 상품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요즘 같으면 대추, 요즘 같으면 사과, 뭐 부사, 뭐 이런 사과들, 또 가공품이 있으면 1년 내내 판매할 수도 있죠. 네. 여러분 이미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상품을 고객을 만나 올려놓고 아니면 밭에서 판매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켜놓고 판매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대해선 제가 여러분 이제 잠시 쉬었다가 제가 짠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께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주로 이제 네이버 위주로 알려드릴 겁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등급이 있어야 돼요. 그 등급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 영상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끄지 마시고 잠시 후에 다른 영상으로 이렇게 두 번째 영상으로 가셔서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이 시간 강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